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장 초반에 1990포인트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순매도세에 힘입어서 오늘 뒷걸음질 치면서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1,4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압력을 좀 가했는데요.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속에 러브콜 속에 오늘 1% 안팎으로 오르면서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 상승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네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26포인트 상승한 56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는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주변국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22일에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향후에 향방이 좀 나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대한 단서가 제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던데요. 이런 중요한 이슈들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월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의 시황 분석을 듣고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 듣고 7시 반부터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시거든요.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19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에 감독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봐야겠죠.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샘플러스 정재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재훈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좀 어땠어요? 예, 오늘 시장 좀 상당히 좀 지루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지난 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을 보내고 연휴를 보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월요일 시장이 일단 열렸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여전히 체감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거래소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9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쪽에서의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참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연기금 쪽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끝이 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종목군들에 대한 교체 등 일단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 부분들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새로운 포트를 좀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을 한 이후에 잠시 동안 거래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들인데요. 속 시원한 그런 상승은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뱅가드 펀드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여전히 74% 거의 이제 75%의 매물이 좀 출회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약 2조 원 이상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거래소 시장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기가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뱅가드 펀드에 대해서 종목군들, 포트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화면이 작아서 좀 안 보이실 거예요.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들로 아마 포진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경우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와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NHN을 필두로 해서 기아차, LG화학,
그 다음에 LG전자까지 양호한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뱅가드 펀드에 대해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즉 삼성전자가 약 2,800억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가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자릿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나 SK하이닉스 이 부분들도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제 서서히 매물 소화를 하기에는 그렇게 큰 물량들은 가지고 있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는다라면 여전히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MSCI 지역별 성과를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선진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일본 시장, 유럽 시장,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평균적으로만 보시게 된다면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 대비 그리고 1개월 대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승률을 보였었습니다. 반면에 신흥시장 쪽에서도 여전히 괜찮은 수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나라 한국 시장과 그리고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를 보시게 된다면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개월 대비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중국 같은 경우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공백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에 여전히 EPS에 대한 감소 부분들이 원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환율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다이렉트로 좀 빠져들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선진시장, 일본 같은 경우는 EPS 성장률이 꾸준하게 높아진 반면에 그만큼의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PER 여전히 좀 높은 과정이고요. EPS 성장치도 50% 가까이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글로벌 시장, 신흥국까지 포함을 해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약 EPS 성장치로 보게 된다면 2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PER로 따져보게 된다면 8배 수준 정도에서밖에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요즘에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들리실 거예요. 청산가치 이하로 빠져 있다라는 부분들 많이들 좀 들으셨을 겁니다. 과거의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지금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PER 8배 미만으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자산가치, BPS 청산가치가 1배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뱅가드에 대한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일정을 보시게 된다면 20일과 21일 아무런 재료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22일을 보시게 된다면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지수가 23, 24일 날 걸쳐서 발표가 되고요. 또 하나는 23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주 초반에는 아무런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럭저럭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일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 지금 현재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주택 지표가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지표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염두를 해 두고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FOMC 의사록 공개가 되게 되면 뭐 출구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의 빌미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구 전략을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나 지수의 전략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해외 시장에서 제가 중소형주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 러셀 지수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가의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러셀 1000뿐만이 아니라
러셀 2000과 러셀 30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첫 번째로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거래소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언제나 내 주식이 올라갈까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하실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여유와 그다음에 시간적인 그런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들을 만회하고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재훈 전문가 시장을 보는 눈, 듣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마디매매법이네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일단 준비한 부분들은 마디매매 부분들인데요.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일단 전략, 마디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지와 저항, 많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쉬운 부분들이고요. 기술적 분석에서 기본이 되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주식에 있어서의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스킬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수와 매수로 되어 있는데요. 매수와 매도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지와 저항은 가격과 캔들 그리고 추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의 힘의 강도는 가격 그리고 캔들, 이동평균선, 추세선으로 강한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지만 거래량을 함께 보면서 상승과 하락의 강도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한 부분을 좀 더 보게 된다면 지지와 저항 부분들 한번 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시로 좀 해드린 부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추세의 부분들을 놓고 고점과 저점권역을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저항입니다. 지지라인대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대가 이동평균선 혹은 가격에 대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입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림이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이해가 되시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추세에 의한 저항대, 지지 라인대,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가격에 대한 지지, 전 고점에 대한 지지, 저항 이런 부분들을 다음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들 보시게 된다면 지지입니다. 매수의 급소자리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목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 이후에는 이 한마디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적어놨을 겁니다. 이 한마디라는 부분들은 상승 추세가 있는 이에 눌림목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부분들을 추세가 지지되는 선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 상승폭만큼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상승한 폭만큼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기본적인 포인트를 맞춰놓고 보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난 시간들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도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통상적으로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얘기는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겠고요. 여기에 대한 절반의 되돌림이 이 하락폭에 대한 기술적인 절반의 되돌림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추세로 이용해서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이후에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마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반등 이후에
상승 하락 폭만큼 다시 빠져내려온다라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N자에 대한 부분들 항상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함께 보면서 상승과 하락의 강도를 체크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서원 인텍입니다. 지난 시간의 부분들, 공부했던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상승 추세가 3번이 변하게 되면 중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분홍색 선이 추세 1번,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추세 2번, 초록색 선이 추세 3번입니다. 각도가 3번을 변하고 난 이후에 중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저점을 지지한 이후에는 이 상승폭만큼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또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거예요. 한 차례 추세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지지 라인대를 보니까 전 저점을 지지를 하더라 이 모습입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이나 캔들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없기 때문에 캔들의 저점 부분들을 좀 놓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다면 반등 이후에 그 다음에 이 하락 N자 폭으로 빠지는 이 자리대가 아마도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다시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고점을 찍고 하락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요. 전저점이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N자형으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지지를 받고요. 지우 다시 볼게요.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었죠. 이때 보게 된다면 이 장대 음봉의 거래량 부분들을 캔들의 부분들을 지지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다시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항상 이동평균선이나 추세,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항상 N자형의 모습들을 연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변칙적인 부분들인데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마디의 목표치가 완성이 됐다라면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마디의 목표치가 채워졌을 때 그 가격대를 지지를 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물론 목표치는 이 상승 N자의 목표치를 채우고 난 이후에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마디의 목표치가 찬 주식은 미련을 갖고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포트를 구성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눌림목을 기다리면 좀 더 시간을 주면 가능하다,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요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좀 복잡할 겁니다. 영흥 철강인데요. 지금 현재 하락 추세대가 한 번, 2번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평선의 지지,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한 차례 추세에 대한 저항대를 기록을 하고 밀려 내려왔죠.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윗꼬리가 길게 달았습니다. 이 상승폭만큼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에서 가격적인 N자 마디의 폭이 될 거고요. 그 또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 지금 현재 꼭지가 형성되어 있던 부분들이 전 고점권역에 혹은 이탈된 전 저점권역에 상당한 저항 라인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디 하나만 가지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매수와 매도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식 같은 경우는 확률 게임입니다. 가급적이면 물리지 않는 자리대에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러 부분들을 혼합을 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모드 투어죠. 지금 말씀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의 저항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대에서 241선의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조정된 전 저점짜리가 이탈된 저점과 돌파된 고점짜리거든요.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다시 상승을 하더라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마디의 목표치가 채워지니까 이 자리대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추세 저항대 꼭지에 부딪히고요. 그 다음 또 한 부분들은 전 고점권역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팔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자리대가 과연 따라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가 아니면은 한번 쉬어야 되는 구간인가 그 부분들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수겠죠.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따라 들어가지 않고 그냥 봐도 된다. 일단 시간값을 주고 눌림목을 기다려도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술적 분석상 지지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중복으로 겹치는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의 흐름들이 탄생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즉 이평선, 그 다음에 추세, 전고점과 전저점 이 부분들이 맞닿는 그런 가격적인 그런 측면이 오게 된다면 상당히 강한 지지의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부분 지지의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급변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전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일단 피하고 봐야 됩니다. 반대로 전 고점에서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매물을 장악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거래량이 항상 급변하는지의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지 라인이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가격 조정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전 저점이 이탈하게 되면 하락 N자로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투매를 유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평선이나 혹은 캔들 혹은 가격에 대한 지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자리대에서는 너도 나도 투매,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 투매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지라인에서 예측 매수를 했다면 대응책을 강구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 N자까지 빠질 겁니다. 전저점이 이탈됐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점이 이탈이 됐어요. 이 폭만큼 빠졌기 때문에 나는 요 자리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매수를 했다라면 비중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그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의 소화를 할 것인가 거래량 부분들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나는 여기에 매수를 해서 2%의 손절을 하겠다 혹은 여기에서 비중을 일단 5%만 매수를 해놓고 밑에 밀리는 구간 혹은 지지라인 구간에서 확인 매수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함께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핵심 요약입니다. 자, 매수를 할 때는요. 추세, 그리고 캔들,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들이 중복적으로 겹쳐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부분들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한 가지 방법으로 매수를 했을 경우에 미련과 예외를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즉,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받다면 이동평균선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이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를 보고서 기다립니다. 거기인데 추세가 하락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손실폭이 늘어나는 그런 구간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매수를 했을 때에는 예외나 미련 이런 부분들을 두지 말자. 이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마디의 목표치를 생각해서 수익과 리스크 관리를 시점을 정해놓자 부분들입니다. 매수를 했다면 손절을 어느 정도에서 손절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할 것인가예요. 하락 N자로 빠져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50%의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그 50% 절반선에서는 욕심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전 저점이 이탈하게 된다면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미리 종목을 선정을 해서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수의 타이밍을 잡자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간사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나쁜 의미로 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한 건데요. 시장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정말로 다 매수를 하고 싶어요. 반대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다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에 대한 변화를 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타났을 때는 이걸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눌림이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고 난 이후에 그 종목을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원하는 가격대 혹은 위치가 왔을 때는 매수를 과감하게 해도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있습니다. LMS라는 이런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를 보시게 된다면 하락 추세 때, 상승 추세 때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 때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고 추세를 이탈을 했고요.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자리대는 이평선 그리고 캔들 전 고점, 전 저점의 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동평균선 61선 초록색이 61선입니다.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상승했을 때 전 고점권역과 그 다음에 전 저점 영역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상을 해볼 부분들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 포인트를. 매수를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평선의 지지 그리고 캔들과 전고점, 전 저점의 지지를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매도 포인트는 어디로 잡을 것이냐예요. 이 부분들은 하락 N자로 빠졌기 때문에 이 하락폭에 기본적으로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관심권역으로 갖고 보고 있다면 아마도 충분히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LMS라는 기업은 종목은 어제 전날 제가 검색을 좀 해놨던 부분들인데요. 한번 종목분들 한번 볼게요. 자, LMS입니다. 어저께까지가 요 모습이었었죠. 요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락 N자가 나왔었고요. 이동평균선과 전저점과 전고점 지지가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전고점에서 절반의 되돌림 약 16,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지나간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되돌리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N자가 마무리가 됐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요. 죽지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누군가는 엄청나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다 받아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세를 꺾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61선을 지지가 했다라는 얘기는 수급이 살아있고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상승한 이후에 눌림을 받는다면 재차 61선의 지지를 받는다면 아마도 요 상승 N자의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종목의 흐름들을 한번 내일부터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훈 전문가의 열정적인 강의부터 들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러 오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십니다.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9번, 문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다시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전화, 문자로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금호석이요. 금호석유 얼마에 사셨어요? 저 17만 9천 원이에요. 오, 꽤 오래전에 사셨네요. 예, 오래됐습니다. 비중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비중은 60인데요. 60%요. 예.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조금 더 샀으면 싶은데요. 아, 예. 그런데 얼마 사도 되는가? 사게 되면은 얼마 주고 사면 되는가? 목표가 하고요. 네, 손절도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예? 지금 잘라내는 것도 생각을 하세요? 잘라내는 거요? 예. 손해를 보고 잘라내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자,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금호석유를 17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비중이 60%시고요. 예.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비중이 60%면 어느 정도 단가를 좀 낮춰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부분들은요. 예. 지금 이거 손절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은 조금 더 인내를 좀 하시고 버티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예, 뭐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의 일단 뭐 경기 부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화학 섹터가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거는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굳이 중장기 일봉을 생각하고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요. 예. 기본적으로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빨간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 예. 선이 20개월 선이거든요. 우선적으로 목표치는 20개월 선을 좀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2달 정도가 2달에서 3달 정도가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대가 약 12만 원대거든요. 이 12만 원대를 나오게 된다면, 도달하게 된다면 한 차례 눌릴 겁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94,000원 이하권역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세요. 94,000원권역에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12만 원대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디 12만 원이야? 네, 12만 원대. 12만 5천 원 정도에서 12만 원 사이에 추가 매수한 물량만 파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고점권역에서 저점까지 되밀리는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절반의 되돌림이 긴 흐름들을 보게 되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목표치가 약 17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보시되 지금 현재 아마도 매수하신 가격대에 대비했을 때 약 1년 이상 정도 참고 견디신 것 같거든요. 예. 그 정도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예, 시청자님, 예. 금호석유는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견뎌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전화 연결했고요. 이제 문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예, 역시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테라젠 이텍스 1,650원에 10%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참 테라젠 이텍스가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죠. 근데 최근에 급락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면 적자 기업입니다. 지금 2012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속적으로 좀 적자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고요. 또 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2011년도와 2012년도 지속적으로 좀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바이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긴 하나 지금 이제 너무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추세선을 그려보게 된다면 이 추세 라인도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지금 현재 이 전 저점에 대한 지지 라인까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겠죠. 그 자리대가 약 한 8,250원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한번 세워보게 된다면 빠졌으니까 N자형의 모습으로 빠질 겁니다. 그럼 그 자리대가 8,250원짜리인데요. 만약에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면 하락폭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그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 자리대가 약 1,300원 정도인데요. 1,3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고점권역이죠. 이 자리대인 약 9,000원대 초반권역입니다. 이 자리대를 아마 큰 저항대로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반등했을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일단 전저점 부분이죠. 8,25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가는 1차적으로 9,100원을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테라젠 이텍스 받으렸고요. 이번에는 JCE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2만 원에 20% 들고 계시네요. 332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JC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유있게 투자하셨으면 좀 들고 가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 섹터 중에 JC가 제일 안 좋았었습니다. 제일 안 좋았었는데요. 왜 안 좋았느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끝이 났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최근 들어서 연기금 쪽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대를 이제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다음에는 비추세냐 혹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확대를 해서 좀 볼게요.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200만 주 가까이 터졌는데요. 바로 끌어올렸어요. 이 부분들은 아래에서 투매 물량을 다 받아서 끌어올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의 저평가돼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누군가는 이 물량을 다 받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통상 개별주의 흐름들을 나타나게 보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오면 추가적인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반해 이 종목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JC 같은 경우는 넥슨에 대해서 최대 주주입니다. 넥슨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2013년도에 아마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가격적인 전략을 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3만 원까지는 버티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정고점권역이죠. 정고점과 전저점 이탈되는 흐름들이죠. 2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를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저점 부분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죠. 17,500원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JCE는 여유있게 투자하시고 꼭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노앤컴퍼니 봐드릴게요. 우노앤컴퍼니를 4,500원에 사셨으면 아마 최근에 매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중 30%요. 네, 일단 우노앤컴퍼니 사실 제가 처음 보는 기업입니다. 근데 처음 보는 기업인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 거래량이 없는 상황들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기술적인 흐름들만 보게 된다면 상당히 재미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지금 현재 이 불쑥불쑥 튀어나온 이 대량의 거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들에 봤을 때 그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 그나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자가 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닙니다. 별도로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적자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라면 박스권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4,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면 약간의 손실권역이실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우선적으로 비중 30%니까요. 전고점권역일 겁니다. 박스권 상단 5,000원권역, 5,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4,25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4,000원 이탈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저점을 테스트를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거래량이 5,000원을 돌파했을 때 한 가지 체크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면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5,000원을 갭으로 넘어섰을 때 그때는 한번 보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고 나서 보게 된다면 적어도 아마도 6,000원 정도 때까지 흐름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은호앤 컴퍼니 봐드렸고요.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봐드립니다. 디지털 대성인데요. 매수가가 2,880원, 비중이 30%시고요.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9047님께서 보내셨네요. 네, 디지털 대성입니다. 우선적으로 매수는 좀 참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공부를 하셨다라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고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을 다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N자형의 마디를 기록한 이후에 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죠. 그러면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자리입니다. 그 자리대가 약 3,900원대 자리겠죠. 이 3,900원짜리대가 상당히 큰 저항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가가 3,915원이거든요. 이 자리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이 작은 N자형의 추가적인 상승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아마도 박스권역에서의 지루한 그런 흐름들 그리고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 30% 이상 수익 중이세요. 3,900원 넘어서게 된다면 절반 정도는 챙겨주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확인 매도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때는 3,55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신고가의 흐름들이기 때문에요. 목표가 부분들은 약 지금 현재 이 3,000원대에서 4,900원, 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1,000원 올라가게 된다면 약 4,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디지털 대성 수익권에 계신데요. 일단 수익을 내고 계신다는 거는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S-오일 봐드릴게요. S-오일 역시 문자를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쯤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매수를 덥석하셨는데 안 올라가니까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91,000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까지 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방법은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하셨어요? 자, 앞으로의 대응 방법입니다. 일단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버티셔야죠. 버티셔야 되는데 여기서 체크 포인트.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팔 것이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간값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입니다. 대형주들 참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돌아서도 돼요. 근데 바닥권역에서 역배열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6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추세가 깨졌다라는 얘기고 수급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하락 큰 N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유 있게 본다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기 때문에 9만 7천 원짜리대를 목표치로 삼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아마도 다시 이 하락 N자로 종목이 빠지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목표치를 따져보게 된다면 절반의 되돌림, 즉 9만 4천 원 부근이 1차 목표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목표가가 9만 7천 원을 목표가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무리하게 손절로 대응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8만 6천 원 요 자리대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S51 받으려고요. 이번에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매수가가 11만 5천 원이시고 비중이 35%신데요. 꼭 좀 봐주세요 하시면서 8068님께서 보내셨어요. 네, 삼성전기 참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갤럭시4가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 사업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그렇게 많이 못 갑니다. 그 부분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MLCC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단 사업적인 부분들 좀 미뤄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전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박스권, 아마도 거래소 시장을 좀 보시는 것 같을 거예요. 큰 박스권의 좀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지금 하나를 더 선을 그어 보세요. 어떻게 긋냐? 고점이 나왔고요. 저점이 나왔습니다. 중간값이 딱 이 자리거든요. 9만 5천 원짜리 대가 지지 라인이에요. 그 얘기는 이 지금 현재 이탈된 전 저점 라인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 고점 라인대를 밀려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상당히 저항대를 기록했다가 지지 라인대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인 10만 원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만 8천 원이 이탈되면 손절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손절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손실권역이니까 8만 원 이하권역, 그러니까 9만 원 이하권역으로 보면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조 스트라이크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정재훈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강해주신 정재훈 전문가께서도 샘플러스 전문가십니다. 특별히 우리 정재훈 전문가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8시부터 8시 40분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주식 투자 노하우도 배우시고요. 어떤 종목들이 향후에 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공부할 것들도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